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손을 잡는 일인데 어떤 집은 결혼을 종이로 묶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해요. 올해 66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다가 은퇴한 뒤 지금은 구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가 25이었는데 어머니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든든한 아들로 키워내는 것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도 저를 챙겨주고 주말이면 꼭 안부를 묻곤 하죠. 야근이 많아서 피곤할 텐데도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보면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지켜온 원칙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일할 때는 성실하게, 그리고 가족을 지킬 때는 단호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소리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원칙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의 존엄성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래요.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연인들이 결혼 관련 책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지훈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지. 그때는 어떤 가정을 꾸릴까 하고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양쪽 가족들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두 아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지훈이가 결혼할 때는 꼭 상대방 부모님께 인사를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고 했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방 가족들과도 서로 믿고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집이 센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가족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상황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어요. 그건 제 한계선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지훈이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것도 곧 약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지훈이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한 달 전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표정이 뭔가 다르더군요.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1년 동안 만난 여자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서민정 씨고 나이는 33이라고 했어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왜 소개를 안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확실해진 다음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했어요. 1년이나 만났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뭔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를 닮았나 봅니다. 민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괜찮은 분 같더군요.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성격도 온화하다고 했어요. 지훈이 말로는 처음에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더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할 때 아들 얼굴에 미소가 번져서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민정인의 가족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형제 자매는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지훈이 설명으로는 아버지께서 병원 행정 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행사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외동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외동딸이면 부모님이 많이 아끼실 텐데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지훈이 아버지는 혼자잖아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말하길 민정 씨도 저희 가정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아버지 혼자 아들을 잘 키워내신 걸 존경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좋은 사람은 마음이 넓구나 싶었습니다. 약혼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예단이나 예물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도서관 일로 받는 약간의 수입이 전부니까요. 그런 걱정을 아들에게 털어놓으니까 지훈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자기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양쪽 부모가 만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말하길 곧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자고 민정인의 부모님께서 제안을 하셨다더군요. 격식을 차리지 말고 편하게 만나자고 하셨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고 말을 걸어봤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편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라도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양가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옷부터 새로 장만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평소에 입던 정장은 너무 낡았고 구두도 해져서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하나 골랐어요. 진한 네이비색으로 선택했는데 점원 말로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색깔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들 약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넥타이도 은은한 줄무늬가 들어간 걸로 골랐어요.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검정색 정장 구두인데 신어보니까 발이 편하더군요. 양말도 새 걸로 몇 켤레 사고 손목시계도 닦아서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이 정도면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준비하면서 계속 아내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을 때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옷매무새를 다 봐주곤 했거든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고쳐주고, 구두에 먼지가 묻었다고 닦아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절이 그립더군요. 헤어샵에도 다녀왔어요.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하게 잘라달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정말 깔끔하게 해주시더군요. 면도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헤어 토닉까지 발라주셨어요. 거울을 보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지훈이한테 보여주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나 하면서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사람은 옷이 날개구나 싶었습니다. 지훈이도 새 정장을 맞춰 입었어요. 회사에 다닐 때 입는 정장보다 좀 더 격식 있는 걸로 골랐더군요. 아들이 정장을 입으니까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나 싶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대방 부모님께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대화할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지훈이가 말하길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 아버지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민정 씨가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까다로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또 이야기를 걸어봤어요. 내일 지훈이 장래 시부모님을 뵙는다고 우리 아들 잘 봐주시라고 부탁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설레했을까? 며느리 될 사람 만나는 걸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드디어 우리 지훈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만나는 분들이 앞으로 가족이 될 분들이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발 전에 지훈이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어서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시내 유명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민정 씨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곳이었는데 격식 있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라고 하셨거든요. 지훈이와 함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이었어요. 너무 일찍 가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늦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로비를 지나 라운지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온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라운지 안쪽은 조명이 은은하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자가 직접 연주를 하고 있더군요.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았는데 창가 자리였어요. 밖으로는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테이블 세팅도 정말 깔끔했어요. 지훈이와 마주 앉아서 메뉴를 살펴보는데 커피 한 잔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 그런 걸 따질 수는 없죠. 약속 시간이 되니까 멀리서 두 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남자분은 키가 크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여자분은 품이 있는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첫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지훈이가 일어서면서 손을 흔드니까 두 분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소개를 했어요. 민정이 아버지께서는 서정학 씨라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하명희 씨라고 하셨어요. 정학 씨는 악수를 하면서 반갑다고 하셨고 명희 씨도 웃으시면서 지훈이를 칭찬해 주시더군요.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민정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직장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나누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학 씨는 말씀을 차근차근 하시는 분 같았고 명희 씨는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더군요. 커피가 나오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명희 씨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군요.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 하나와 서류 봉투 몇 개였어요.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라운지의 피아노 연주 소리가 잦아들면서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학 씨가 바인더를 열면서 말씀하시길 오늘 이야기할 게 좀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를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결혼 준비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바인더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A4 용지로 된 문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명희 씨가 설명하시길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은 예전과 달라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서로를 위해서 말이라고 하시면서요. 지훈이가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정학 씨가 첫 번째 서류를 넘기면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격식을 차린 라운지에서 서류를 꺼내놓는다는 게 뭔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제가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결혼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들었으니까요. 정학 씨가 서류를 펼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는 결혼 비용 분담표였어요. 예단, 예물, 예식장, 신혼여행까지 모든 비용이 세세하게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각 항목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예단은 신랑 측에서 얼마, 예물은 신부 측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명절과 제사 참석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양가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제사에는 언제 참석할 것인지, 만약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사 준비는 누가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까지 나와 있더군요. 세 번째는 생활비 공동계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결혼 후에 각자 수입의 몇 %를 공동계좌에 입금할 것인지, 그 돈으로 어떤 것들을 지출할 것인지, 개인 용도는 얼마씩 사용할 것인지 등등이 적혀 있었어요. 마치 회사 규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는 예단이나 예물 환불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만약 결혼이 무산될 경우 주고받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을 앞둔 자리에서 헤어질 경우를 미리 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마지막에는 보증인 서명란이 있었어요. 양쪽 부모가 모든 조항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인감도장까지 찍도록 되어 있더군요.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같았어요. 명희 씨가 설명을 마치면서 말씀하시길 요즘은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결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정학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요즘 세상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지훈이의 얼굴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들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민정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이런 준비를 해오신 걸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도 난처한 상황에 놓인 거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학 씨가 볼펜을 꺼내면서 오늘 서명을 하고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쪽 다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명희 씨도 맞다고 하시면서 이런 걸 미루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서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차갑고 계산적인 계약서로 시작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딱딱한 조건들을 먼저 정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내와의 결혼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았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피아노 연주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 주변만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슬쩍슬쩍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받아보니까 당황스럽다고 말하더군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의 말에 저도 마음속으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명희 씨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셨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결혼을 마치 사업 계약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정학 씨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오랫동안 병원 행정 일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다뤄봤는데 사람 간의 일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명희 씨도 거들면서 본인이 행사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잘 안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이 말로만 약속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놓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들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졌고 결혼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아이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학 씨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그런 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명희 씨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민정이도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민정이를 보니까 고개를 더욱 숙이고 있더군요. 아마 부모님과 미리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 표정을 보니까 마음 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좀 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신뢰가 없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족쇄가 된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미리 정해놓는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결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학 씨의 표정이 좀 굳어지더군요. 신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구체적인 약속과 규칙이 있어야 진짜 신뢰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요즘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명희 씨는 좀 더 감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한 건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분들이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아들을 키운 부모니까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도 우리 쪽을 신경 쓰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양쪽 부모님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의해 보자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해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이런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결혼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 성격이 신중한 편이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부모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 동안 지훈이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람도 있었고,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기색도 보였어요. 정학 씨가 지훈이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말이에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지훈이가 잠깐 저를 쳐다본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가 말하길 솔직히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상세한 조건들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본인은 민정 씨와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지 조건을 맞춰서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명희 씨가 그런 말을 듣고 좀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젊은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오히려 두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보호받는 결혼이라면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결혼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더 두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정학 씨가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면서 어른들이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왜 듣지 않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단호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더군요. 지훈이가 말하길 본인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한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어떤 가정 출신인지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민정이라는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계약서 같은 것들로 결혼을 시작한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사업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더군요. 본인은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만약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학 씨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러면서 젊은 것이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이냐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에 왜 끼어드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의 결혼이니까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부모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각도 존중해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어서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이는 그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지훈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조금씩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뭔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느꼈거든요. 평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어요. 서류 뭉치를 조용히 덮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서명 대신 보류하겠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학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문제냐고,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군요. 명희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복잡한 조건들을 미리 정해놓는 건 그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했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걸 계약서로 정해놓으면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학 씨가 그런 말을 듣고 좀 흥분하시더군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한다고 강조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애초에 결혼을 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말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까지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결혼은 사업이 아니라 사랑이고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만약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게 결혼의 전제라면 우리는 정중히 사양하겠다고요. 아들의 행복이 이런 복잡하고 차가운 계산 속에서 시작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지훈이가 제 옆에 일어서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아버지 뜻에 동의한다고요. 민정 씨를 사랑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민정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부모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요. 자기도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정학 씨와 명희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딸을 쳐다보시더군요. 민정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민정이는 당당하게 말을 계속했어요. 자신도 지훈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건데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정말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라운지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정학 씨와 명희 씨는 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고 저와 지훈이는 민정 씨가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최종 결론을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각자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호텔을 나서는 길, 우리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라운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에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왜 미안해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미안해할 건 없다고 오히려 오늘 내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한 건 잘한 일이라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나온 건 아닐까? 상대방 부모님의 입장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원칙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춰 있을 때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결혼을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평생 서로를 의심하며 살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정이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결혼은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존중 없는 자리는 평생 감옥이 된다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조건으로만 묶으려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할 말이 많았지만 뭐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지훈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정이한테 연락해 봐야겠다고. 그 아이도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과 처음으로 대립각을 세운 거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오늘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적이었을 텐데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면서 오늘 일을 정리해 봤어요. 분명히 상대방 부모님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신뢰보다는 계약을 우선시하는 방식이었죠. 지훈이가 핸드폰으로 민정이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오늘 고생했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로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본 후에 결정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기특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말이에요. 이런 아들이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의젓해졌다고,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온 건 아닐까? 지훈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민정 씨로부터 답장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도 어젯밤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로 조금씩 양보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민정이도 어제 일로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역시 좋은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자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우리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 본질을 훼손하는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고, 지훈이도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자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 상대방이 그런 조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 결혼을 포기할 용기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들의 진정한 행복이 그런 차갑고 계산적인 조건들 속에서 시작될 수는 없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양쪽 가족 간에 몇 차례 더 만남이 있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끝까지 그 조건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우리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지훈이와 민정이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둘 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가족들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 결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훈이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더군요. 본인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지훈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 덕분에 승진도 하고 연봉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동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일로써 극복해낸 거죠. 조금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지훈이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과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정말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새 집 들이때 가보니까 작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지훈이가 직접 가구도 고르고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꾸며놨더군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말 센스가 좋았어요. 아마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그 집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가 말하길 지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복잡한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사실 그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정이 소식도 가끔 들었어요. 그 아이도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훈이에게는 새로운 만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소개도 받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대견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종종 생각해요.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니었을까?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아요. 사랑은 계약서보다 존중의 총합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서명을 멈췄던 그날 저는 아들의 인생을 지켰어요. 그리고 아들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요즘 지훈이 표정을 보면 평온해 보여요. 물론 아직 새로운 사랑을 찾지는 못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는 자신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든든한 아버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오늘처럼 조건이나 계약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손을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결혼을 종이로 묶으려 했죠. 다행히 우리는 그 종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아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도 가끔 아내 사진 앞에서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자랐다고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따뜻한 봄날 도서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고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사랑을 찾는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부자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예요.